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칭 대명사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닛 1, 2, 3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인칭 대명사의 종류, 두 번째는 지시 대명사, 세 번째는 비인칭 주어, 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인칭 대명사. 자, 인칭 대명사의 종류는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고 또 문장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인칭 대명사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외우셨죠? 뭐 I, my, me, mine 이렇게 많이 외우셨을 텐데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대명사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인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대명사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뜻이에요. 명사는 이름이죠. 어떤 게 이름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써니, 이것은 저의 이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장소, 집, 학원,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펜,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컴퓨터, 그다음 책상,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명사라고 해요. 이름 명자를 쓰죠. 앞에 있는 대는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인데 늘 이건 컴퓨터야, 저 컴퓨터, 이 컴퓨터 이렇게 늘 얘기하지 않고 그거 말이야, 저거 말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친구를 대명사라고 해요. 인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아닌 것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1인칭은 가장 중요한 사람,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뭐예요? 첫 번째 있는 거 나죠. 나. 영어로는 I.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뭐라고 해요? 우리라고 하죠. 2인칭은 나 다음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 누구예요? 그렇죠. you. you는 두 가지가 있죠. 당신 혹은 너도 되지만 당신들을 포함한, 너희들을 포함한 여러 명, 당신들도 되죠. 그것도 you예요. 3인칭은 나하고 너를 제외한 모든 거예요. 자, 나하고 너를 제외한 남자가 있다. 그러면 he가 되는 거고, 여자가 있다. she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남잔지 여잔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it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은 이란 뜻의 they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전 지금 주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격은 뭐냐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뭐냐면 주인공의 모양 혹은 주격, 주어의 모양이란 뜻이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동사예요. 동사를 찾아서 동사 앞에 있는 게 바로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대상, 목적어 혹은 보어지만 우리는 동사를 먼저 찾고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대부분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자리를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주격, 은는 이가. 우리나라 말로 은는 이가는 거의 주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주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오려면 어떤 모양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모양들을 해야지 이 자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이 친구는 주어구나, 이 친구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 모양을 아는 거니까. 우리도 저 사람은 늘 어떤 옷을 입어, 그리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 딱 보는 순간 뒤통수만 봐도 아는 거죠. 왜?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친구 주의 모양을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만 보면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에 해당하는 건 I, 너는 you, 그는 he, 그녀는 she, 그것은 it, 우리는 we, 당신들은 you, 그것들은 they. 자, 이 they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들은이 되지만 사람이 아닌 연필 3자루 혹은 집 5채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는 그것들은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인칭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소유,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my, your, 당신의, 그의, his, 그녀의, her, 그것의, its, 우리의, our, 당신들의, your, 그것들의, their 혹은 그들의 their이 되죠. 자, 이 목적격은 뭐냐면 아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동사 옆에 동사 앞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해요? 주어라고 하죠. 그러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는 말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해요. 자, 이 목적어라는 건 사전을 찾아보면 object라고 돼 있어요. object. object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말로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 대상. 나는 먹는다, 사과를 했을 때 나는 먹는 대상, 내가 먹는 대상이 뭐예요? 사과죠. 그쵸? 그리고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내가 공부하는 대상은 뭐예요? 영어죠. 그래서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어떤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그를 하면 힘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he를 쓰게 되면 얘 주어네? 얘가 이 동작을 하네? 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을 하는데 나도 사랑을 하고? 그래서 내용이 맞지 않다는 거죠. 동작은 하나인데 주인공이 두 명이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한 몸에 두 사람이 있을 순 없잖아요. 나는 그녀를 사랑해 하면 I love her이 되는 거죠. she가 아니고 she는 왜 안 돼요? she는 무조건 동사 앞에 왔을 때 주인공일 때의 모양이죠. 그리고 그것을 it, 우리를 us 혹은 우리에게 you, them. 자, 우리나라 말로 나를 혹은 나에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자?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위치. 동사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 목적격의 모양을 쓰자라고 하시고 적당히 해석하시면 돼요. 나를 나에게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요건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에 소유 대명사. 자, 대명사란 말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 예를 들어서 내 카메라야. 근데 이걸 한마디로 그것. 나의 강아지야. 한마디로 그것. 나의 엄마야. 한마디로 나의 엄마의 것이야. 나의 엄마의 것이야? 그러면 그녀의 것. 나의 강아지의 것이야? 이런 건 하지 않죠? 솔직히 그리고 나의 아빠의 것이야. 그러면 그의 것. 그 다음에 나의 동생의 것이야 하면 그녀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은 mine이에요. 요거는 좀 외워둬야 되겠죠. 왜냐면 모양이 달라요. 근데 나머지의 것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여기 너의 자 여기 있다 너의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었죠? 그녀의 s가 붙었죠? 우리의 s가 붙고요. 다 누구누구의 소유격에다가 것에 해당하는 s가 붙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른 게 있죠. 그것의 것이랑 나의 것이랑 없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의 것은 그의 것은 his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양상 좋지 않고 발음도 조금 좋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거 왜 없냐 하면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 마이크의 것이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건 연필 거야. 네가 감히 손을 댈 수 없어. 라고 말할 순 없죠. 그래서 소유대명사에 여기 있는 그것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어는 언어라서 필요 없는 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안 쓰는 단어가 있죠. 어머 세계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머나 세상에라고 하죠. 그래서 쓰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주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 자리, 다시 말해서 동사 앞에 오는 이 주어 자리에 오는데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쓰는 대명사.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너의 브러더리니까 남자죠. 그래서 he, 나의 여동생이니까 she, 이 책이니까 it, 그의 여자친구, 여자죠. 그래서 she, 그녀의 친구들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니까 they도 아니고 he도 아니니까 they가 되겠죠.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니까 they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나의 브러더는 he죠. 그리고 나는 I죠. 그하고 I를 합쳐서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우리가 되는 거니까 we입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they는 인칭이라는 건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they는 그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 다시 말해서 살아있지 않은 걸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그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혹은 그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둘 다가 해석이 되겠죠. 자, you는 단수와 복수가 같다. 단수라는 건 하나, 복수라는 건 두 개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단수일 때는 상황을 판단해보고 이게 너는이구나. 이게 상황 판단상 여러 명이구나. 너희들이구나. 아셔야 되는 거죠. 자, you are students. 여기 S 때문에 이건 여러 명. 그래서 너희들은 학생들이다 라는 뜻이고 만약에 한 명이면 you are a student가 되는 거죠. 이때는 때문에 이건 한 명이구나. 그래서 you가 너는 이네 뜻이구나. 너의 뜻이구나. 자, 목적격이란 말은 목적어 자리에 나와서 동작을 받는,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지만 쉬운 말로는 대상이라는 거죠.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목적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나는 만났어 나의 아빠를. 나의 아빠는 남자인데 원래 남자면 he를 써야 되지만 이건 주인공. 다시 말해서 동사 앞에 있을 때 쓰는 거지 동사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him, 그를. 그는 좋아한다 나의 여동생을. 그녀를. 내 걔는 남잔지 여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나의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나의 개가 남잔지 여잔지는 알 수 있지만 처음에 나올 때 이제 it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성별은 알 수 없나 봐요. 나하고 나의 아들. 자,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우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라고 했을 때는 us. 케빈은 남자죠. 그리고 마크도 남자예요. 자, 남자 두 명이 모였으면 he라고 해서 그들은이 되는 거죠. 그들을에 해당하는 them을 쓰시면 되고 너의 여동생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좋아한다. 그녀를. 그래서 her. 너하고 너의 아들. 자, 상대방 너하고 너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생겨서 you. 피자하고 케이크. 둘 다 it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them입니다. 자, he, she, it. 자, 이 아이들을 다 합치면 무조건 they가 되는 거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것 합치면 걔네들,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y이고 이것의 목적격은 them이 된다는 거. 요거 은근히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he의 복수형은 they, 잘해요. she의 복수형도 they. 그런데 it의 복수형을 적으라 하면 다들 이걸 엄청 많이 적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의 것. 복수형은 이게 아니에요. it의 복수형은 그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들이 되기 때문에 they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겠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고 어떤 부분 자기가 실수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